대통령께서 15일날 올린 페이스북 담화문을 보시면 부정선거 문제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좀 더 그냥 음모론에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취재해서 많이 보도를 해주셨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말했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 중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생겼죠. 사전투표나 심지어는 본투표하면서 나오는 그 신권다발 같은 형상기억 복원종이로 인쇄했다고 하는 그 터무니없는 투표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서 우리 언론인, 이 기자분들께서 취재하시고 많이 보도해 주시고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도태호 변호사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런 게 있어요. 원고 대리인이 하도 통합 선고 달라고 선거 명부 줘서 줬더니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더라. 근데 준 통합 선거 명부가 성만 있어요. 홍길동이는 홍만 있고 투표 성도 없었어요. 성도 없고 투표 생일도 없고 뭐 주소지도 없고 뭐 투표했 연도만 출생 연도만 있고 투표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만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외국의 선거 오디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재를 해보세요. 취재를 해주시고 좀 보도를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투표지들이 상상을 못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 투표하셨지만 우리나라 정식 기표인은 찍으면 선이 아주 곱게 가늘게 나옵니다. 개표 현장에 가서 재검표 현장에 가면 인주가 여러분들 많이 투표하실 때 보는 그 인주가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전입니다. 하이브리드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신성한 주권이 잠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국가 경제나 국가의 중요한 이익들은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그때 깨달아서 정하기는 이미 늦은 순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제도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될 검찰, 경찰, 법원이 해결을 못하니 남은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도 법조인이시고 검사로서 한평생을 사신 분인데 그냥 2년 반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당신께서 그냥 편하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올라오는 정보 보고를 보면 그 담화문에 있지만 시체는 널브러져 있고 피는 흥건하고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고 언제 생긴 범행인지 모른다고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부드리는데 우리 기자분들께서 음모론에 치부하지 마시고 많이 취재하십시오. 2020년 미국 선거도 이제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2020년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사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한국하고도 관련이 생긴 게 나올 겁니다. 상황 관련해서 질문인데, 어쨌든 김영현 장관이 중요한 증인인 거는 뭐 공감이 되는데, 이번에 후보령 관련해서는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검토했고 뭐 착오가 없었다. 뭐 아까 뭐 답변서 얘기랑 그렇지 뭐 답변해 주긴 했는데 재판부에 이게 지금 작성 과정이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조금만 그거는 다음에 차에 답변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 차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모든 과정이 다 나올 겁니다. 한번 참조해 지금 당장 말씀드린 거 저희도 그렇고 김영현 장관 측이랑 정확히 어떤 내용을 했는지 뭐 상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증인을 불러서 김영현 장관의 증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포고형과 관련돼서는 모든 과정은 김영현 장관이 미리 좀 준비를 했고 공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이 쌍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불러서 자세히 물어볼 겁니다. 언론 보도 관련해서 차병상 검문진 이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냐면, 네? 네, 왜 하고 있냐면, 방통위원장을 탄핵했고, 방통위원을 선임 안 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그 집행정지가 되는 바람에 후임자가 임명이 안 돼요. 방문직법에 보면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냥 임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때문에 지금 그냥 현재 상태는 임기는 끝났지만 이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사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서 대리하시는 것이 예. MBC 관리 감독에 지장을 주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선거부터가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2020년 선거 소송을 우리 도태호 변호사께서 많이 해오셨고 부정선거 주장이 아니고요. 대리인단. 대리인단입니다. 대리인단 입장. 대리인으로서 부정선거 소송을 대리하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 네, 도태호 네.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개인 변호사로서 혹은 부정선거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서 오늘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고 또 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대통령의 입장이 많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너무나 강하게 많이 드러났지 않느냐. 의혹이 너무나 많이 강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제도기관들, 대표적으로 선관위부터 그 다음에 법원,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기관들 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게다가 해외의 주권 침탈 세력은 얼마나 선거제도에 눈독을 들이겠느냐. 현대 하이브리드전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외적인 위기에서 대통령으로서 굉장한 국가 비상 상황, 자유민주적 질서의 엄청난 위기,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 많이 서술되어 있고 대리인의 입장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를 쓰실 때 우리가 이 탄핵 재판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어떤 진상을 다 규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입증하려고 하는 건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말씀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걱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 국가기관들이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입증할 상황입니다. 계엄 활동의 한 배경입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